이번에 먼저 전해드릴 내용은 이준석 씨의 망언입니다. 입만 열면은 진짜 다른 사람들의 분노를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게 이준석 씨인데요. 특히 이번에 또 어마어마한 망언이 터져서 이게 논란이 엄청나게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중요한 이슈들에 묻혀가지고 넘어가지 않도록 좀 이번에도 간략하게 먼저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뭐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운운하면서 저렇게 견제를 하고 막 발목 잡기 하고 이러고 있는 거는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겁니다. 물론 이준석의 의사와 무관하게 본인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같은 급은커녕 전혀 그 타격도 줄 수 없는 게 지금 이준석 씨와 이재명 대표님의 차이 아닙니까? 망상 거리고 있는데 이준석 씨야말로 지금 망상에 제대로 휩싸였다고밖에 안 보입니다. 계속 이재명 대표님 운운한다고 해서 그리고 뭐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먹히겠습니까? 오히려 다수의 시민들은 저런 망상병 환자를 대통령으로 찬양을 했던 게 누구냐? 바로 이준석 본인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 오늘 어마어마한 망언을 또 터뜨려서 바로 실시간으로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였는데요. 한마디로 시체 당선이라는 얘기를 저런 식으로 하니까 아니 이런 표현을 그렇게 써도 되냐? 그러니까 이준석은 뭐가 문제냐? 아 기사 났다. 아무리 그래도 표현이 좀 그렇지 않냐? 하니까 그러면 시체 당선이 좀 그러니까 망자 당선이라고 하겠다. 여전히 본인은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저런 인간이 다른 시민들의 아픔이라든지 고통에 대해서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보통 그러니까 모든 그 주변부를 다 자신의 발판으로 삼고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물론 이제 이게 제대로 된 성공도 아닙니다. 그래놓고 맨날 그냥 입만 열면은 거짓말하고 국민들 위하는 척하고 이런 실체가 이미 다 드러났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번에도 요약을 해보면 지금 이런 망언이 주위에 묻히지 않도록 계속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어떻게 정치를 한다는 인간이, 그것도 대선 타령을 하는 인간이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저거를 굳이 한사컷도 말을 저렇게 바꾸는데요. 이게 이준석이 한두 번 이런 짓을 저지른 게 아니란 겁니다. 지난 대선 때도 국민의당 유세차 그 운전하는 분들은 유세 써놓고 하냐? 한마디로 안철수 씨가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유지를 받들겠다 그러니까 아니 유서 써놓고 갔냐? 뭔데 지금 저렇게 유지를 받든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해가지고 이때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입만 열면은 그냥 타인에 대한 공격, 이게 디폴트인데요. 아니 아무리 그 대선을 치른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님의 가족을 자신감 있게 건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게 여당 당시 국힘당이죠. 그 대표가 할 말이냐고요. 저런 얘기가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찬양이 됐습니까? 대선 끝나고도 지선 때도 22년 6월에 윤석열 덕분에 국격이 올라갔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실컷 찬양해서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단 한마디 사과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고, 그러니까 젊은 윤석열, 지금 준석열이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런 인간한테 기대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입만 열면은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말든 시민들이 고통을 받든 말든 불안해하든 말든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성공, 그것도 이제 제대로 된 성공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자기가 뭐 대통령을 하든 관심을 받든 오로지 모든 관심사는 거기에 꽂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뭐 일반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당 정치인이라도 그냥 멱살 잡고 자기의 수단으로 삼는 거죠. 이런 인간이 도대체 무슨 정치를 하냐니까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팀플레이 아닙니까? 그리고 말은 또 맨날 그냥 툭하면 뒤집어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 떠난다며요. 일단 이준석은 본인의 말을 몇 번이나 뒤집은 겁니까? 끝까지 뭐 노원병 이준석이다, 상계동 이준석이다 그렇게 언플하다가 결국엔 지역구 쇼핑하면서 언플하고 결국에는 묻히기만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거 말고도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이제 디폴트라는 겁니다. 아무 말 다 던져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봐라 내 말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정치라는 게 그게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런 질났고 수준 떨어지는 인간이 배지를 달고 있는데 이준석은 제도화된 일배, 양복을 입은 일배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배는 원래
반사회적인 그런 성향들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식으로 하버드라는 학벌만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 덧붙여서 아빠 찬스로 박근혜 퀴즈가 되고 그 덕분에 여기저기 예능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인지도를 키워온 겁니다. 그래놓고 본인 인지도 실컷 키우더니 사다리 걷어차기라죠. 이게 이준석식 정치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김건희가 노출됐을 때 호감이 올라간다며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나락가니까 자기는 아닌 척, 모르는 척 거리를 두고 있으면 그게 진짜 시민들이 봤을 때는 거리를 둔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또 쇼하고 있네 저거.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민주당에다가 보복성 탄핵 거론할 때가 아니다.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여전히 민주당 때리기나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윤석열을 어차피 비판해봤자 자기의 파이는 늘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계속 그냥 이재명 대표님이나 민주당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이준석한테 도대체 무슨 미래를 기대하냐 이 말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준석 말대로 하면 끝까지 그냥 탄핵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보복성 탄핵입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은 여전히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모든 걸 다 자기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개혁신당 내에서 결국 대선 예비후보 단독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가지고 다 비상사태인데 오직 이준석 개혁신당만 저렇게 조기 대선 운운하면서 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걸 지금 원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것들이, 물론 당연히 현실적으로 저들이 뭐 대통령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만 저게 정당이랍시고 저러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그 꼬라지 자체를 보기가 싫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단독으로 나와가지고 찬반 투표라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러면 너무 모양이 빠진다. 그래가지고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내일 오후 5시까지로 연장한대요. 지금 많은 시민들 그냥 압도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윤석열 파면부터 일단 빨리 시키자.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있는데 지 튀어보겠다고. 결국 자기는 저런 식으로 뭐 단독 후보는 뭐 모양새가 빠지네 마네. 개혁신당의 실체라는 겁니다. 도대체 저기가 뭐가 개혁이고 뭐가 새로운 거죠? 저들이 어떻게 합리적 보수죠? 상대적으로 저 윤석열보다 뭐 낫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보수의 가치를 지킨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좀 제발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니 팬코에서도 이게 더 모양 빠진다. 이틀이나 연장하는 모양새 이게 뭐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런 와중에 MBC는 계속해서 잘 나가다 꼭 이준석 때문에 쌓아놓은 마일리지를 다 까먹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이준석이 뭐라고 저렇게 위기의 한국 사회 해법을 묻는 건지 100분 토론에 또 나와가지고 무슨 말장난을 하겠습니까? 결국 이준석 안 봐도 지금 무슨 말 할지 뻔히 보입니다. 무슨 말 하겠냐? 윤석열, 이재명 둘 다 똑같다. 나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나는 상대 정적 제거를 반대한다. 기존의 양당은 구태다. 난 그래서 과학을 비롯한 어떤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그러면서 지 명태균 리스크를 덮고 가려고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보여준 모습이 다 그런 건데요. 근데 이준석한테 무슨 미래를 물어보냐 이 말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미래를 묻기 전에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허은하 대표한테서 토론 요청 온 걸 피해가지고 도망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허은하 대표가 이준석의 아킬레스건을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한 경쟁과 능력주의, 허은하 대표의 언론 유착 폭로로 박살이 났죠.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것도 허은하 대표를 더한 방식으로 쫓아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준석의 피해자 서사도 안 먹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토론왕 서사마저도 지금 허은하 대표한테서 도망친다는 그런 도망자 이미지만 남았기 때문에 모든 게 박살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팬코 준천지들 동원해가지고 허은하 대표를 맹 비난하고 인신공격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준석의 본질은 뭡니까? 국힘당으로 돌아가려고 별의 별 지금 말장난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이준석을 도대체 MBC 100분 토론에서 우리가 왜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내란 세력이 사라졌습니까? 이들의 청산이라도 했습니까? 여전히 윤석열이 지금 석방된 이후에 폭도들을 자극하고 있는 와중에 이준석은 노골적으로 국힘 돌아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이런 와중에 도대체 무슨 말을 들을 게 있다고 부르냐. 그러니까 MBC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진짜 중요한 국면마다 진짜 저들의 억가라고 하죠. 그런 억가에 대응하면서 포인트를 정말 잘 쌓았는데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팬코만 보면은 거의 막 50만 인구가 이준석을 지지하는 줄 알겠어요. 그 거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준수톤 이어원 3월 6일에 개봉했고 지금 관객 수가 3,20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준스톤 이어원에도 이준석 뭐 코 파는 모습, 뭐 속옷을 보좌관이 개는 모습,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구역질 난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김현정 씨와의 언론 유착 문제, 요게 이제 빠져 있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이준석 찬양물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윤석열 그렇게 조롱했는데 2월 27일에 개봉한 힘내라 대한민국, 요 누적 관객 수가 6만 명이거든요. 요거랑 비교해봤을 때도 지금 이준석의 성적표는 처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이준석처럼 뭐 대선이 어쩌고 저쩌고 이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이 계속해서 어그로를 끌면서 막 그 폭도들을 자극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목사들도 뭐 성경 많이 읽었다는 얘기에 대해서 그럼 구치소 나오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침을 날리고 폭도를 자극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이 더 선명해졌다는 것도 일시적으로는 뭐 윤상현 같은 그런 정치인이라고 보기도 힘든 그런 부류는 신나가지고 언플하고 있으나, 정작 당 내에서는 윤석열 입김 커지는 건 굉장히 곤혹스럽다, 자연인 윤석열이 만약에 광장이라도 나가면 그냥 끝난다,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밭도 여기저기서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국힘당 내에서도 99% 탄핵이 된다고 보고 있고, 결국 조기 대선 이 윤석열이 등판한 거는 굉장한 악재다,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가 일본 망명이라도 한다면 그날로 국힘은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다들 관심사는 조기 대선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그냥 윤석열 딱지를 떼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갑자기 윤석열이 돌아와 버린 거죠. 윤석열 김건희를 달고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 게 국힘당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속으로 지금 피가 말리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와중에 헌재 선고만 지금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감사원장 검사 탄핵 사건을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는 소식이 방금 전해졌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윤석열 선고가 현실적으로 다음 주 이후로 밀리지 않겠냐, 그래서 뭐 17일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제발 이렇게 뭐 연속으로 하는 거는 그런 경우가 전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내란 같은 짓을 저지르는 것도 전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초비상사태인 만큼 제발 이번 주 금요일 안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늦더라도 17일 안에는 나와야 이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빨리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헌재를 저렇게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는 폭도들이 사방에 들끓고 있는데, 이거 하루라도 빨리 지금 진압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정광훈 수사는 언제 제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폭동 모의글도 60여 건의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싹 다 지금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겁 없이 어떻게 지금 헌재를 공격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인류한 같은 인간도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들먹이면서 막말을 그냥 쏟아붓고 있어요. 한마디로 내란을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다면 포용하겠다, 다 안고 가겠다, 그러셨을 거라는 막말을 저렇게 내뱉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디 지금 김대중 대통령을 끌어오냐, 후한무치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뭐 과거에 뭐 판사 가죽을 벗겨서 자리 깔았다, 이런 막말을 해가지고 이것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당이 돼가지고 다 그 정광훈이나 소년보 이런 사이비 종교 세력들한테 어필하려고 막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런 인간들이 무슨 염치로 무슨 중도를 운운하겠습니까? 결국 이러니 이에 대해서도 개소리다, 막 뱉는구나,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지기현 판사 책에는 구속 날짜로 계산했다는 거예요. 근데 71년 만에 윤석열만 예외로 했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된다. 검찰 말할 것도 없죠. 2년 전에는 즉시 항고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우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지 멋대로 판단해가지고 즉시 항고를 안 했는데, 정작 자기들 필요할 때는 즉시 항고를 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게 어떤 시스템 뭐 제도 이런 거에 입각해가지고 뭐 자기들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들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유리한 것만 취했다는 게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검찰 수사관 시험에도 체포적 부심 소요 기간은 날짜 기준이라고 명백하게 박혀 있는 만큼 저들은 검찰 사법부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김민석 의원님도 오늘 민주당 4선 국회의원 기자회견문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최대한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면서 온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5가지 주요 쟁점 지겹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한마디로 내란은 위헌 불법 행위고 포고령도 위헌이고 국회에 군인 보낸 거는 국헌 문란이고 선관위에 보낸 것도 마찬가지고 법조인과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했다는 것도 다 사실로 드러났다. 이건 헌정질서 위협을 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파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라는 걸 민주당 4선 의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 거고요.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씨가 뭐 말장난하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죄다 이재명 대표님한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이런 짓들도 있는데 무엇보다 저런 끔찍한 망언들을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쏟아내는 인간이 뭐 대통령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계속 저렇게 정치인으로서 영향력을 키워온 거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윤석열 내란 세력들을 쳐낼 때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된다 라고 좀 명백하게 말씀드리고요.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